흙이 젖어 있어도 사과 비대가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물의 양보다 뿌리권, 관수 시점, 한낮에 열릴 수 있습니다. 농민 여러분, 올해처럼 장마가 짧게 끝난 뒤 곧바로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밭에는 물이 있는데 사과가 전혀 크지 않는다. 그래서 물을 더 오래 주고 칼리질 비료나 당, 아미노산, 미량 요소가 들어있는 영양제를 보충해보지만 생각만큼 반응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때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흙의 표면이 젖어 있다는 것과 뿌리가 많이 분포한 층에 물과 산소가 알맞게 있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점적핀 아래만 깊게 젖고 옆뿌리층은 마를 수도 있고 반대로 배수가 느린 곳은 지나치게 젖어 뿌리가 산소 부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뿌리층에 물이 충분하더라도 한낮의 공기가 매우 뜨겁고 마르면 잎과 과실에서 빠져나가려는 물의 양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뿌리와 나무의 물길이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나무는 수분 손실을 줄이기 위해 잎에 숨구멍을 닫습니다. 그러면 광합성이 줄고 과실로 들어가는 물과 당의 흐름도 둔해집니다. 흙은 젖어 있어도 사과가 오후마다 비대를 늦추거나 잠시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물을 무조건 더 많이 주는 방법이 아니라 뿌리층을 먼저 확인하고 나무가 물을 쓸 수 있는 시간에 맞춰 공급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는 하루 종일 같은 속도로 크지 않습니다. 밤과 이른 아침에는 회복하고 한낮에는 비대가 둔해지거나 줄 수 있습니다. 밤과 이른 아침에는 기온이 낮고 공기가 덜 마르기 때문에 나무가 수분을 다시 채우고 과실도 팽팽해집니다. 하지만 햇볕이 강해지고 기온과 바람이 올라가면 잎과 과실에서 빠져나가는 물이 늘어납니다. 이때 뿌리에서 올라오는 물이 따라가지 못하면 과실 비대가 둔해지고 조건에 따라서는 낮 동안 지름이 조금 줄었다가 밤에 다시 회복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후에 잎이 축 처진 것을 보고 그때부터 물을 오래 주는 방식은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잎이 처졌다는 이유만으로 물이 부족하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뿌리층이 충분히 젖어 있는데도 한낮의 열 때문에 일시적으로 처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가장 더워지기 전에 뿌리가 실제로 쓰는 층에 물을 준비해 놓고 오후 증상과 뿌리층 수분을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비법, 관수 시간을 앞당기십시오. 첫 번째 방법은 하루 물의 양을 무조건 늘리는 것이 아니라 고온이 시작되기 전에 뿌리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후에 잎이 처진 뒤 물을 주었다면 현재의 하루 총 관수량이 적정하다는 전제에서 그 일부를 오전으로 옮겨 비교해 보십시오. 일주일 뒤부터 오전 사이에 뿌리가 많이 분포한 층을 먼저 적셔놓고 햇볕과 바람이 강한 날은 가장 더워지기 전에 수분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2시간 관수하던 과원이라면 무조건 3시간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오전에 1시간 반을 주고 필요할 때만 고온 시작 전에 30분을 보정하는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점적핀 유량, 토성, 경사, 나무 나이, 뿌리 깊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총량만 보지 말고 최고 수요가 오기 전에 실제 뿌리층에 물이 도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점질토는 한 번에 너무 길게 주면 산소 부족과 배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질토와 M9 밀시곤은 뿌리가 이용하는 토양 범위가 좁아 필요한 양을 짧게 나누어 공급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비법, 오후 보정 관수는 조건부로 짧게 하십시오. 잎이 처졌다고 바로 물을 붓지 말고 뿌리층 수분부터 확인하십시오. 오후 보정 관수는 밭 전체를 다시 흠뻑 적시는 관수가 아닙니다. 오전 공급량이 빨리 소모되는 사질토, 경사지, 어린 나무, 점적핀 유량이 부족한 구역처럼 실제 뿌리층이 마른 곳에만 짧게 보충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점적핀 바로 아랫뿐 아니라 옆으로 20에서 40cm 떨어진 지점과 뿌리가 많은 깊이의 흙을 확인하십시오. 이미 축축하거나 물이 고이는 상태라면 오후에 물을 더 주어도 한낮의 기공 닫힘이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뿌리층이 빠르게 말라가고 경사지 나무나 어린 나무만 먼저 처진다면 가장 더운 시간이 오기 전에 해당 구역만 짧게 보정합니다. 한 번에 많은 물을 주면 점적핀 아래로만 깊게 빠져 옆뿌리는 그대로 마를 수 있고 배수가 느린 토양에서는 밤까지 과습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 관수 시간을 늘리기 전에 어느 구역에 어느 깊이가 실제로 부족한지 확인하는 것이 물도 아끼고 과습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과실 온도는 기온보다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오후 남쪽과 남서쪽에 드러난 과실을 먼저 보십시오. 기상예보의 최고 기온이 33도라고 해서 사과 표면도 33도인 것은 아닙니다. 맑고 햇볕이 강한 날에는 햇빛을 직접 받는 과실 표면이 주변 공기보다 10도 이상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오후 햇볕을 정면으로 받는 남쪽과 남서쪽 과실이 위험합니다. 농가에서 비싼 장비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후 1시에서 5시 사이에 햇볕에 노출된 과실과 수관 안쪽 그늘 과실을 손등으로 짧게 비교해보면 상대적인 차이는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손으로 느끼는 온도는 위험 구역을 찾는 간이 방법일 뿐 정확한 기준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가형 적외선 온도계로 같은 거리와 비슷한 각도에서 노출 과실과 그늘 과실을 비교하십시오. 남서쪽 과실이 계속 매우 뜨겁고 잎 가장자리가 말리며 과실 표면의 색이 누렇게 변하기 시작한다면 일소 반점이 뚜렷해지기 전에 냉각과 노출 관리가 필요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비법, 과실을 잠깐 적시고 마르면서 식히십시오. 계속 물을 붓지 말고 가장 뜨거운 시간에 간헐적으로 냉각합니다. 과실을 식히는 방법은 뿌리에 물을 더 많이 넣는 관수와 목적이 다릅니다. 우리 과원에서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쉬운 방법은 상부 미세살수나 스프링클러로 잎과 과실을 잠깐 적신 뒤 물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도록 하는 간헐 냉각입니다. 계속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과실이 고르게 젖을 만큼 작동한 뒤 멈추고 표면이 마르며 온도가 다시 오르는지를 확인하면서 반복합니다. 습도가 높고 바람이 약한 날에는 물이 잘 증발하지 않아 냉각 효과가 떨어지고 잎이 오래 젖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고온 다습한 날씨에서는 더 짧게 시험하고 잎과 과실이 저녁 전에 마를 시간을 남겨야 합니다. 물이 땅으로 많이 떨어지면 과습과 양분 용탈이 생길 수 있고 물속 염류와 탄산염이 많으면 과실 표면에 얼룩이 남거나 잎에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설이 없는 농가는 남서쪽 과실 노출이 심하고 일소가 반복되는 구역부터 소면적으로 설치해 냉각 효과와 토양 과습 여부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차광망은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차광률, 망색 품종이 맞지 않으면 비대와 착색을 함께 잃을 수 있습니다. 고온이 오면 차광망을 강하게 씌우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차광망은 일사량과 과실 온도를 낮추고 일소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너무 많이 막으면 잎의 광합성이 줄고 홍로와 후지처럼 붉은색이 중요한 품종은 착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차광망의 효과는 차광률과 망색, 설치 높이, 통풍, 품종, 수확 시기, 야간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부 조건에서는 망 아래의 열이 밤까지 남아 착색 회복을 늦춘 결과도 있으므로 외국 시험의 한 가지 결과를 그대로 모든 과원에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과원 전체를 어둡게 만드는 것보다 오후 햇볕을 직접 받는 서쪽과 남서쪽 과실의 갑작스러운 노출을 줄이는 데 목적을 두십시오. 특히 폭염 직전에 도장지와 잎을 한꺼번에 제거하거나 가지를 크게 움직여 그늘 속 과실을 갑자기 햇볕에 노출시키는 작업은 피해야 합니다. 비대를 살리려면 광합성에 필요한 빛은 남기면서 과실 표면이 일소 온도까지 오르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면 낮에 만든 당을 밤에도 더 씁니다. 밤을 바꾸기 어렵다면 낮 동안 잎이 오래 일하게 하십시오. 열대야가 계속되면 나무는 밤에도 호흡하면서 저장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소비합니다. 낮에는 폭염 때문에 기공이 일찍 닫혀 광합성이 줄고 밤에는 높은 온도로 호흡 소모가 커지면 과실로 보낼 탄수화물의 여유가 줄어듭니다. 높은 야간 온도는 붉은색 착색에도 불리합니다. 하지만 농가가 과원의 밤 기온을 직접 낮추기는 어렵습니다. 현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낮 동안 잎이 너무 일찍 일을 멈추지 않도록 고온 전에 뿌리층에 물을 준비하고 과실과 잎이 지나치게 뜨거워지지 않도록 냉각과 노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질소를 많이 넣어 새순을 다시 강하게 키우면 과실과 신초가 물과 탄수화물을 놓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신초가 계속 길고 잎이 크고 짙으며 끝잎이 계속 펴지는 나무에서는 추가 질소와 고농도 관비를 일단 보류하고 토양 수분, 잎 건강, 착과량부터 점검하십시오. 모든 과원에서 질소를 일률적으로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착과량이 많으면 물보다 먼저 탄수화물 경쟁을 보십시오. 소과가 많은 나무는 남은 과실이 쓸 당과 물의 몫이 적습니다. 과실수가 많은 나무는 단순히 비료를 나눠 먹는 것만이 아닙니다. 한정된 잎에서 만든 탄수화물과 나무가 운반할 수 있는 물을 많은 과실이 함께 나눠야 하므로 과실 크기와 착색이 떨어지고 다음에 꽃눈 형성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같은 과원에서 유난히 과실이 많이 달린 나무만 작다면 물이나 칼륨 부족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착과량과 잎의 양을 함께 보십시오. 비대 후기에 대대적인 적과를 해도 초기 세포 분열기와 앞선 생육에서 벌어진 차이를 완전히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정상 크기로 회복하기 어려운 극소과, 병액과, 심한 상처과와 한 가지에 지나치게 몰린 과실을 정리하면 남은 과실과 가지의 부담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과실이 작다고 비료부터 더 넣지 말고 품종과 수세에 맞는 착과량인지, 건강한 잎이 충분한지,
응애와 잎병해가 광합성을 맡고 있지 않은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하얀 반사막 기술은 가능성이 있지만 바로 따라하지는 마십시오. 카올린은 햇빛을 반사하지만 국내 사용 가능 제품과 표시사항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는 잎과 과실의 흰 반사막을 만들어 강한 햇빛과 열을 줄이는 기술도 연구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아주 곱게 가공한 카올린 입자를 사용해 햇빛 일부를 반사하고 과실 표면 온도를 낮추는 방식입니다. 여러 연구에서 과실 온도와 일소가 줄어든 결과가 보고되었지만 과실 크기와 당도, 착색 효과는 품종과 기후, 살포 시기와 피복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무 석회나 흰 광물가루를 뿌린다고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에 흰 잔사가 남아 세척이 필요할 수 있고 비와 관수 뒤에는 피복이 고르지 않아 다시 살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사과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지 사용 목적과 작물, 희석 배수와 수확 전 사용 기준이 표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의 광물 분말을 살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주 바로 해볼 수 있는 7일 비교 시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종과 대목, 나무 나이, 수세, 착과량, 토양과 경사가 비슷하고 관수 밸브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구역을 고르십시오. 가능하면 각 처리를 한 곳에만 두지 말고 과원 안에서 두세 번 반복하면 결과를 더 믿을 수 있습니다. 각 처리마다 대표 나무 5주 이상을 정하고 나무마다 과실 4개씩 모두 20개 이상을 표시하십시오. 과실의 적도부 측정 방향도 펜으로 표시합니다. 첫 번째 처리는 지금 하던 관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번째 처리는 하루 총관수량을 크게 늘리지 않고 물의 대부분을 고온 전에 공급하며 뿌리층이 실제로 마를 때만 짧게 보정합니다. 세 번째 처리는 두 번째 방식에 더해 오후 가장 뜨거운 시간에 상부 미세살수나 스프링클러를 간헐적으로 작동해 과실을 식힙니다. 냉각에 사용한 물은 관수량과 따로 기록합니다. 과실 지름은 처음과 일주일 뒤에 반드시 같은 시각, 가능하면 오전 관수 전에 같은 방향에서 버니어 캘리퍼스로 재십시오. 오후 잎 처짐 정도, 20에서 40cm 깊이의 토양 수분, 노출 과실 온도, 일소 발생, 실제 사용한 물의 양도 함께 기록합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처리가 좋아졌다면 물의 총량보다 공급 시점이나 뿌리층 분포가 문제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처리가 더 좋아졌다면 관수뿐 아니라 과실과 잎의 열을 낮추는 관리가 필요한 과원일 수 있습니다. 차이가 없다면 착과량, 점적핀 막힘과 수면 범위, 뿌리 과습, 잎병해와 응애, 강한 신초 생장 등 다른 원인을 다시 보십시오. 이 시험은 과원의 방향을 찾기 위한 현장 비교이며 한 번의 결과만으로 모든 해와 모든 구역에 같은 처방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한낮에 뜨겁고 마른 공기의 요구량이 나무의 물 공급 능력을 넘어가면 흙이 젖어 있어도 사과 비대는 둔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면이 젖었다고 뿌리층까지 충분한 것도 아니고 잎이 처졌다고 무조건 물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첫째, 뿌리가 많은 층의 수분 분포와 과습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둘째, 가장 더워지기 전에 필요한 물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실제로 마른 구역만 짧게 보정하십시오. 넷째, 과실 온도가 지나치게 높다면 저녁 전에 마를 수 있도록 간헐 냉각을 검토하십시오. 그 다음에 착과량과 잎 병에 응해 신초 생장, 비료 상태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물을 무조건 더 주기보다 나무가 물을 쓸 수 있는 시간과 뿌리층의 상태를 맞춰주는 것이 폭염기 사과 비대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